조용한 헬스장. 석양이 기울고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매트 위 윤혜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힘 빼세요, 여기. 트레이너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천천히, 위험할 만큼 깊숙이. 숨이 막혔다. 남편에게도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3초, 5초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로 내려갔다. 안 돼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기울어졌다. 그날 결혼 20년 차 평범한 주부는 잊고 있던 감각과 마주했다. 저녁 6시 창밖으로 석양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식탁 앞에 앉아 식은 국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태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요.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손가락으로 그릇의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미지근한 온기가 지문 끝으로 전해졌고 그녀는 한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내는 일마저 소용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시 30분 정확했습니다. 태호는 늘 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와 외투를 꺼는 소리, 그리고 욕실로 향하는 발자국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평평했습니다. 회사에서. 태호의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가서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뉴스가 켜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주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거품이 손등에서 미끄러지고 따뜻한 물줄기가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문득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대답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48, 태호는 52였습니다. 한때는 대화가 많은 부부였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었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작았습니다. 태호의 승진 실패였지요. 그날 이후 그는 집에서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그를 이해하려 했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태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깊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진은 하염없이 울었지만 태호는 그저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낯선 사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균열은 이미 틈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훑어보다가 대학 동창의 게시물에 눈이 멈췄습니다. 환하게 웃는 친구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 함께 찍힌 남편의 모습. 제주도 3박 4일, 남편이랑 20년 만에 제대로 된 여행. 혜진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러운 건지 슬픈 건지 그저 무감각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베개 하나 반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목소리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고 웃음도 분노도 서운함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피부는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몸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꺼져버린 불빛 같았습니다. 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울 속 여자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엔 빈 커피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것을 치우고 진공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빨래를 널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혜진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부부, 혼자 활기차게 걷는 여성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멈춰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몸은 여전히 괜찮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굳어 있었구나. 그날 저녁 혜진은 태호가 돌아오기 전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여성 헬스장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광고가 떴고 그녀는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밝고 깨끗한 시설, 웃고 있는 회원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마우스를 움직여 상담 신청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클릭하려다 멈췄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클릭.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 자신을 돌봐야겠어.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켜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로등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은 건 이틀 뒤였습니다. 여성 상담원의 밝은 목소리가 혜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진 회원님.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가능하시다고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괜한 시간 낭비는 아닐까? 하지만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옷장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살색 레깅스와 회색 티셔츠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지만 어색했습니다. 평소엔 입지 않던 옷이었으니까요. 헬스장은 집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혜진은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런닝머신 위를 달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땀을 흘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가 낯설고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담당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담당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혜진은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단지 운동을 하러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혜진 회원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산만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된 시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담당 트레이너 강도윤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악수는 짧고 정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이시죠? 긴장 많이 되시나요?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운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오늘은 간단한 체력 테스트와 자세 체크만 할 거예요. 그의 말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지만 그 속에 묘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트레이닝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윤은 먼저 스트레칭 매트 위에 서보라고 했습니다. 어깨 힘을 빼고 편하게 서보세요. 혜진은 그의 말대로 섰습니다. 도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자세를 관찰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네요. 왼쪽 골반도 약간 틀어져 있고요.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혜진의 옆에 섰습니다. 제가 자세를 조금 잡아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의 손이 혜진의 어깨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순간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어깨를 아래로 눌러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느껴지세요? 네, 느껴집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야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혜진의 허리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는 동작이었지만 그 손길엔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느껴지시죠? 이 지점이 중심입니다. 이걸 의식하면서 움직이면 돼요. 혜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칭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자세를 직접 시범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그를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요.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의 칭찬 한마디에 혜진은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격려해 준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스트레칭을 마치고 혜진은 매트 위에 앉았습니다. 땀이 조금 흘렀고 숨이 가빠졌지만
기분은 묘하게 좋았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도윤이 물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낯설고 힘들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절제된 미소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뵐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헬스장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혜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온전히 바라봤구나. 그 시선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자꾸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 손길, 눈빛,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이었다. 혜진은 헬스장 문을 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고 있었던 걸까? 어서 오세요, 혜진 씨. 도윤이 먼저 인사했다. 이제는 존댓말과 반말 사이에 묘한 거리감이 생겨 있었다. 편하지만 조심스러운 거리였다. 오늘은 코어 운동 위주로 할게요. 지난번보다 조금 강도를 높일 건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혜진의 대답은 어느새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있었다. 플랭크 자세를 잡았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복부에 힘을 줬다. 30초가 지나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요. 호흡 잊지 마시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그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혜진의 자세를 살폈다. 허리가 조금 처지고 있어요. 배에 힘을 조금 더 주세요. 그의 손이 혜진의 등 아래쪽에 가볍게 닿았다. 순간 몸이 경직되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다. 네. 혜진은 다시 힘을 주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다. 좋아요. 45초예요. 조금만 더. 지금 등선이 정말 예뻐요. 도윤의 말에 혜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예쁘다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60초 완료. 수고하셨어요. 혜진은 매트 위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다. 도윤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혜진이 웃으며 대답하자 도윤도 따라 웃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요즘은 어떠세요? 몸의 변화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기분이 좋아요. 전보다.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따라오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조금 더 믿어도 돼요.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온기를 담고 있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고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혜진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단순한 PT가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로의 불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시끄러웠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짧은 대답. 혜진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마음은 멀리 헬스장에 두고 온 듯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에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혜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렇지 뭐.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혜진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대화는 오래전에 멈춰버린 상태였다. 밤이 깊어졌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선 태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오늘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윤의 목소리, 손길, 그리고 눈빛.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번엔 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답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며칠 뒤 다시 헬스장에 가는 날. 혜진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떤 운동복을 입을지, 머리는 묶을지 풀지 고민했다. 향수병을 꺼내 들고 망설이다가 은은한 꽃향기를 살짝 뿌렸다. 거울 속의 자신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책감이 스쳤지만 그보다 강한 건 설렘이었다. 모순된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복잡했다. 헬스장 문을 여니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에요. 그런데 진짜 표정이 밝아 보여요. 혜진도 따라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감춰지지 않는 떨림이 있었다. 오늘은 스쿼트 자세를 배웠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엉덩이는 뒤로 빼고요. 혜진이 따라하자 도윤이 자세를 확인하며 말했다. 허리를 조금 더 세워보세요. 그의 손이 허리에 닿았다. 순간 숨이 멎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도윤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허리에 머물러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몇 초의 정적.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도윤이 먼저 손을 떼며 말했다. 좋습니다. 완벽해요. 그의 목소리엔 살짝 떨림이 묻어 있었다. 혜진도 그것을 느꼈다. 무언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이 생겼다는 것을. 세션이 끝나고 라커룸에 혼자 남은 혜진은 거울을 바라봤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지금 선을 넘으려 하고 있어. 생각이 명확해졌다. 두려웠지만 이상하게 생기가 돌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살아있음이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아갈 것인가. 그러나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헬스장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지막 회원이 나가고 리셉션 직원도 퇴근한 뒤라
건물 안은 조용했다. 혜진은 스트레칭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오늘 세션은 유난히 힘들었다. 몸도 지쳤지만 마음이 더 지쳐 있었다.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 태호와의 작은 다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였다. 설거지를 두고 한 말, 거실에 버려진 양말 한 컬레.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쌓여 결국 폭발했다. 당신은 도대체 내가 뭘 하든 관심이 없잖아. 혜진이 처음으로 쏟아냈다. 태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무슨 소리야. 나도 힘들어.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스트레칭 할게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이 고개를 들자 그가 다가오고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웠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물음에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도윤도 알고 있었다. 등 뒤로 돌아가서 누워보세요. 긴장을 풀어드릴게요. 혜진은 그의 말대로 매트 위에 몸을 눕혔다. 천장의 조명이 부드럽게 번지고 그때부터 창밖에선 조용히 빗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혜진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손이 어깨에 닿았다. 힘을 조금 빼세요. 너무 긴장돼 있어요.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손끝이 어깨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어깨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손길은 목에서 어깨로, 팔로, 그리고 다시 등으로 옮겨졌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이었다. 오늘은 뭔가 달랐다. 손길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더 조심스러웠다. 마치 혜진이 부서질 것처럼.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도윤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물렸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빗소리만 들려왔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혜진 씨, 도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존댓말 없이. 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네. 대답은 떨렸다. 혜진이 몸을 일으켜 앉자 두 사람은 마주보게 되었다. 거리가 가까웠다. 숨소리가 섞였다. 누구의 숨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힘들면 말해도 돼요. 도윤의 손이 조심스럽게 혜진의 손등 위에 얹혔다. 혜진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은 건. 알아요. 도윤의 대답도 낮게 떨렸다. 저도 혼자였어요. 그 말과 함께 도윤의 손이 혜진의 손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있었다.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그리고 어느 순간 경계가 무너졌다. 도윤의 손이 혜진의 뺨으로 올라갔다. 손끝이 그녀의 눈가에 닿았다. 눈물을 닦아주는 동작이었지만 혜진은 그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혜진이 먼저 다가갔다. 이마가 그의 어깨에 닿았다. 도윤의 팔이 그녀를 감쌌다.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품이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빗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세상은 멈춘 듯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혜진은 도윤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죄책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그 두 감정이 한 몸처럼 얽혀 있었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혜진이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라커룸으로 향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밖으로 나오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펼쳤다. 빗방울이 우산 위를 두드렸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계속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음속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한 걸까? 질문이 떠올랐다. 대답은 명확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기가 두려웠다. 집 앞에 다다랐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다. 태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다.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찍 깼다. 태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내 자신을 찾고 싶었던 욕망이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랐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을 것이다. 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그날 이후 혜진은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괜찮으세요? 다음 세션 예약이 지나갔는데요. 혜진은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고 또 썼다가 지웠다. 결국 짧게 적었다. 죄송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곧 답장이 도착했다. 이해해요. 언제든 편하실 때 오세요.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가로수마다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2주일이 더 지났다. 혜진은 결심했다. 다시 헬스장에 가기로. 리셉션에 들어서자 낯선 직원이 있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윤혜진인데요. 강도윤 트레이너님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강도윤 트레이너님은 지난주에 그만두셨어요. 순간 혜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네.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다른 트레이너로 배정해 드릴까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부재가 현실처럼 와 닿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눈부셨다. 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떠났구나. 짧은 생각이었지만 명확했다. 아마 그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며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도윤의 목소리, 손길, 눈빛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여전히 선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그 시간 덕분에 자신을 다시 볼 수 있었으니까. 다음 날 혜진은 다시 헬스장에 등록했다. 이번엔 트레이너 없이 혼자 하기로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기구를 혼자 다루고 자세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낯설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거울 앞에서 스쿼트 자세를 잡았다. 도윤이 가르쳐 주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무릎은 발끝을 넘지 않게, 엉덩이는 뒤로 빼고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손길 없이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혜진의 몸은 달라졌다. 어깨선이 정리되고 허리는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졌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혜진은 더 이상 태호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침엔 운동을 하고 오후엔 독서를 했다. 오래 미뤘던 것들이 다시 일상이 되었다. 어느 저녁 태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혜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일찍 왔네. 혜진이 말하자 태호는 거실로 가지 않고 그녀의 뒤에 섰다. 요즘 표정이 좋아.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어색한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혜진이 돌아보았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예뻐. 혜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야 나도 내가 보이거든. 그녀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다 알진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정말 응. 당신 요즘 많이 바빠 보여서.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는 컸다. 식탁 위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오랜만에 둘은 대화를 나눴다. 날씨, 뉴스, 주말 계획.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오히려 소중했다. 식사를 마치고 태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태호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소파 쿠션 하나만큼의 거리였다. 예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태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혜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 손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혜진은 손을 돌려 태호의 손을 잡았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그 속에서 오래된 온기가 되살아났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조금 좁아졌다. 이제는 베개 하나 정도의 거리였다.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 방황, 만남, 그리고 깨달음. 모든 것이 필요했던 과정이었다. 도윤과의 일은 비밀로 남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혜진만의 기억으로.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사였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 나는 다시 살아났어. 그녀는 생각했다. 몸도 마음도.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찍 일어났다.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상쾌했다. 러닝머신 위에 올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속도를 올렸다. 달리기 시작했다. 땀이 흐르고 숨이 거칠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땀에 젖은 얼굴, 붉어진 뺨, 반짝이는 눈빛. 모든 것이 생동감으로 빛났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안녕, 윤혜진. 다시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계속 달렸다. 앞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창밖으론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윤혜진의 두 번째 인생이 피어나는 계절이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